네, 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공감되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감되는 얘기였는데요. 진짜, 어떤 게 있었냐면, 물어보는 이야기만 답하는 수동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셨는데, 그게 서양권 문화의 좀 전체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게 또 제가 다룰 주제이기도 하고요. 겸손한 그런 거는 또 소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서양권의 전체적인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서양에서 일할 때는 그런 것들을 또 주의를 해야죠. 네, 제가 30분의 시간이 있는데 제 발표 내용이 30분을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질문이나 말해주실 게 있으면은 끝나고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팅창을 읽고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캐나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채팅창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각자의 경험을 채팅창에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도 이렇게 같이 읽고 이렇게 제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홀 이야기도 해주셨었는데 저도 워홀 출신이라서 떻게 워홀로 오시게 됐는지 또 이런 얘기 해주시면은 또 같이 재밌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한개발자 영국 기업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리암이라고 하고요. 주제로 땡땡땡 영국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땡땡땡은 지금 말고 좀 이따가 중간쯤에 어떤 건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애플앱 멘토, 안드로이드 멘토로 있는 리암이라고 하고요. 영국의 Bullish Interactive라는 회사에서 안드로이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KD 컨퍼런스가 뭐냐면은 영국에 있는 한인 개발자, 그리고 한인 데이터 엔지니어들을 위한, 그리고 그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해외 취업 준비생들, 그리고, 음, 해외 취업 준비생들뿐만이 아니라 개발자분들,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술 세션, 그리고 또 해외 취업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드리는 좋은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컨퍼런스를 제가, 음, 어, 구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최를 해가지고, 두 번의 컨퍼런스를 내가 주최를 해가지고,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거나이저, 파운더를 맡았고, 그리고 영국에서 취업 고객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영국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취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정보를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을 하는 그런 방입니다. 지금은 어 40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입국되신 분들이.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영국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취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 발표할 주제가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영국 기업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어가지고 사실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환님 발표를 듣고 나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가지고요. 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구글 런던 인터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구글 런던 인터뷰를 보고 사실 최종 합격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팬데믹 상황 이후에 음, 팬데믹 상황 이후에 경제 위기 때문에 한번 쭉 해고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게 됐는데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우리나라 개발자들은 개발만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인성 면접, 컬처fit 면접을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라는 거죠.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상당히 이 컬처핏, 인성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 면접, 알고리즘 면접 이런 것들만큼이나 그만큼 못지않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갑자기 환님 발표를 보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네.
그리고 또 환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훌륭한 기업이 훌륭한 사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이게 한국 문화하고 좀 안 맞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분들은 조금 남들하고 비교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좋은 타이틀이 나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좋은 타이틀, 뭐 예를 들어 뭐 삼성, 뭐 좋은 학교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좋은 타이틀이 나를 증명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스토리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면접에서든 어디서든 나의 강점을, 나의 스토리를 잘 풀어나가면은 그거는 모두가 인정을 해줘요. 그런 것들을 저는 영국에 와가지고, 서양에 와가지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고 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다. 네. 그래서 네, 갑자기 없던 이야기를 추가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희 회사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Ballis Interactive라는 회사고 저희 Ballis Interactive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Ballis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의 일부예요. 그리고 Ballis Corporation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전 세계에서 온오프라인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베팅, 그러니까 스포츠 게임에 있어서 베팅 또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걸고 돈 먹는 그런 베팅 업체. 우리나라는 불법인데 해외에서는 합법이죠. 그래서 저희는 합법으로 베팅 업체를 그리고 카지노 업체를 온오프라인을 운영하는 회사고요. 저희 발리스트 인터랙티브는 온라인 카지노 베팅 업체를 운영하는 발리스트 코퍼레이션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런던에 있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 스웨덴, 홍콩, 일본 다양한 국가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안드로이드에 출시되는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다양한 회사에, 다양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제품을 출시를 하다 보니까, 카지노, 이쪽, 이런, 도박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많이 노골적이긴 한데, 갬블링 쪽 프로덕트의 특징이 뭐냐? 전 세계에서, 각국에서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많은 법들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출시를 할 때 각각의 그 규제, 각각의 법들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희의 가장 큰 어떠한 비즈니스 골이 뭐냐고 하면은, 가장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에포트로 전 세계의 어떠한 컴플라이언스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법적인 규제들을 준수하는 것, 그러한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떠한 나라에서는 게임 화면에 컴플라이언스 아이콘을 넣어야 돼요. 또 법적인 무언가를 지켜야 된다는 아이콘을 넣어야 되고 어떠한 나라에서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코드를 통해 가지고 어떤 프로덕트에는 넣고 어떤 프로덕트에는 또 안 넣고 그리고 또 어떤 규제가 있냐면은 10분이 지나면은 여러분은 게임을 플레이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돈을 얼마 썼으면은 여러분은 돈을 얼마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썼는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한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이런 수많은 법과 규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IT 기술을 통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네,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제 법적인 규제들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안드로이드 네, 모바일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수많은 프로덕트를 하나의 코드베이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 보면은 빌드 베리언트라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드 플레이버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드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는 전 세계의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을 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2018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8년에는 어떤 일이 있던 해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했습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아시죠? 타노스 하니까 반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이 하고 날아가는 그 타노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개봉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죠. 그리고 피파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해가 있었는데 저는 이때 뭐가 있었냐? 이때 처음으로 취업을 합니다. 고생 끝에 네, 대기업 취업을 합니다. 남들이 알아준다는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이 짤방은 유명한 트럼프의 짤방인데, 원래 이제, you're fired죠? 근데 이제 you're hired라고 이제 재밌게 바꾼 밈인데, 그렇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hired 됩니다. 근데, 전 약간 여기서 이상함을 느껴요. 분명히 좋은 기업에, 남들 알아주는 기업에 취업을 했으면 왠지 행복하고 뭔가 꽃길만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남들 알아주는 대기업에 취업하고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남들 뭐 리안 너 좋겠다 행복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지? 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일단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쯤에서 다음 중 대한민국 대기업 직장 생활에서 길고 얇게 살아남기 위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능력 뭘까요? 1번 상사의 눈치를 보는 능력. 2번, 야근을 잘하는 야근 적응력. 3번, 정치력. 4번, 비록 상사 혹은 다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의견을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뭐 답은 뭐 딱히 뭐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병이 있는 그런 회사였던 거죠. 대기업 병은 어,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그쵸? 음, 이게 채팅으로 많이 답변해 주셨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딱히 이 질문이라고 올리긴 했지만 사실 이 답변을 받으고 올린 질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것들에 그렇게 능한 사람이 아니었었던 거죠. 저희 상사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옛날 분이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어, 그런 식의 능력을 저한테 굉장히 좀 요구를 했던 거죠. 조금, 잘 좀, 어떻게 보면은 잘 맞추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약간 조금 말씀드린 게 있는데, 아무리 개발자라도 결국엔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개발을 잘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개발은 무슨 진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 카맥처럼 잘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결국에는 개발자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생물인 거죠.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정치를 해야 되고 야근 적응을 해야 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한 능력을 요구하는 상사 밑에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은 여기에 더불어 가지고 하나 더 있죠. 알잘깔딱센이라고 들어보셨죠? 알잘깔딱센.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말한 능력이 이것도 다 포함이 돼요. 좀 눈치도 잘 보고, 양도 좀 잘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말도 잘 들으시면서 말도 잘 들으면서 본인 일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올라운더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첫 기업이고 사실 이런 사회적인 눈치나 이러한 사회적인 그 레이더라고 하나요? 이런 망이 초기에 사실 그렇게 잘 발달된 편이 아니었었어요. 개발자라고 해가지고 개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개발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갔더니 이런 사회생활적인 능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 저희 상사분이요. 그런데 사회생활적인 능력과 코딩도 잘 해야 되고 그것도 알잘깔딱센하게 잘 했어야 됐던 거죠. 하루빨리 상사의 도움 없이 알잘깔딱센하게 일을 잘 쳐내야 됐었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굉장히 프레셔로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상사가 매일매일 약간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면서 눈치를 약간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좀 버티다가, 이거는, 물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런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저는 옛날 꿈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해외 취업을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약간 프레셔를 받다 보면은, 어, 회사 바깥쪽으로 약간 좀 눈을 돌리게 되고, 그 상황에서 해외 취업을 한번 해보면 어떡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영국 워홀을 알아보게 되고, 음, 알잘깔딱센력 50%인 상황에서 영국 워홀에 어쩌다가 합격이 돼가지고 영국 워홀을 떠나게 됩니다. 저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상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보스는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옛날 분이신 거죠.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서는 그 분의 능력이 빛을 발했던 시기가 있던 거고, 이제 저는 제 세대에서는 약간 조금, 저는 진짜 코딩만 잘하면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저도 약간 저 나름의 어떠한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던 거고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는 절대 말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사회성을 키우고 약간 그런 쪽의 능력을 좀 키우다가, 영국 보홀이 돼가지고, 이거는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기회다. 드디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도피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찾아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영국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온 게 영국이 도착한 게 2021년 6월에 왔습니다. 2년 전에 도착을 했네요. 지금 딱 거의 만 2년 차가 돼가는 것 같아요. 무작정 월로 영국을 도착을 했고요. 그 이후로, 퇴사를 하고 가가지고 백수인 상태로 도착했습니다. 환님 보시면은 지금 한국에 계신 상태로 계속 이렇게 이직을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배수이진을 치고 퇴사하고 모르겠다. 나는 진짜 맨 땅에 헤딩으로 간다. 진짜 다 때려치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때려치고 간다라고 하니까 주변에서 말리는 친구가 진짜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맨 땅에 헤딩으로 때려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갈 일자리는 알아보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저는 나는 그래도 날 믿는다. 그래도 저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푸딩 잘했는데 영국 가면은 아무 데라도 받아주는 데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배짱이 있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2달간의 인터뷰 끝에 그래도 링크드인 이런 거 잘 관리해 놓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저희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건 되게 재밌는 짤방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재밌는 짤방 찾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거 뭔 얘기냐면은, 인터뷰를 보는데, 인터뷰 면접관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 당신이 저희 회사에 걸맞는 이유가 뭔가요? 그, 당신이 이 자리에 맞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원자가, 제가 당신의 컴퓨터를 해킹해가지고, 이 리스트에 저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짤방인데,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회사에 잡 오퍼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한국 회사의 약간 그런 문화랑 안 맞아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좀 당황을 했어요. 안 맞았어요. 여기도 안 맞았더라고요. 한국 회사랑 안 맞아가지고 여기를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또 달라요. 다르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한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여기랑 어떻게 한 번에 딱 맞을 수 있겠어요? 그쵸?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 굉장히 당황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처음에 영국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많이 들은 질문이 이거예요. 리암, 왜 너는 아무런 질문이 없니? 아무런 질문이 없니? 그런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것저것 회사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도메인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질문해야 되고 저것도 질문해야 되고 이러한 능동적인 태도로다가 먼저 물어보는 게 영국의 문화입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한국적인 사람이었죠. 굉장히 수동적이고 누가 시켜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약간 항상 이렇게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는 일만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그 EBS 다큐멘터리에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 보시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해외에서 학생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질문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왜 질문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진짜 눈치를 안 보고 매번 질문을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교수를 괴롭히는 친구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비슷하게 한 대학생을 잡아다가 수업에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5번 연속으로 하세요. 라고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같은 강의실에 있는 다른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쟤 질문을 왜 해? 쟤 왜 나대? 황당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진짜 문화의 차이인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결코 질문하지 않는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죠. 제 문화입니다. 제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질문 없이 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질문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쵸? 능동성이 없이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집중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요. 거기다가 한 가지 큰 문제가 더 있었어요. 팬데믹이 한참 심하던 시절이라서 재택근무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몇 달 동안, 아니, 사실 몇 달 동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했었고요. 회사에 나간 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얼마 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다른 동료들이랑 소통을 할 방법이 내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없죠. 그러면은 미루고 누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그때 그래 고마워 도와주겠다니 그냥 땡큐 베리 머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어보면 되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은 시간은 이만큼 지나 있는데 내가 한 건 이만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이걸 보여버리면 어떡할까라는 내 생각이 너무 이게 가득 차버려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할게 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또 그래? 그럼 잘하고 있나 보다 하면 딱 가버리죠. 그러면은 악순환이 고리가 반복되는 거죠. 어떻게 되죠? 티켓 하나 저한테 주어진 일이 있는데 일주일이면 끝나는 일인데 며칠이면 끝나는 일인데 한 달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상사가 발견해요. 그리고 상사 입장에서는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죠. 왜죠?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니까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퍼포먼스 리뷰 시즌이 왔어요. 그리고 팀장이 테크리드가 저한테 말했어요. 태도가 안 좋다. 이런 태도가 지속된다면은 너는 최악업가다.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들었습니다. 진짜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생각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든 살기 위해 지푸라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지푸라기를 잡기 시작했냐? 이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사와의 주기적인 1대1 미팅을 요청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생각을 해봐도 내가 뭐가 문제인지 일단 붙잡고 물어보는 게 가장 최선이었더라고요. 네. 내가 뭐가 문제인지 물어봐야 돼요. 너 문제야. 내가 뭐가 문제야? 문제야. 뭐가 문제야? 이거를 물어봐야 돼요. 저는 상사랑 1대1 미팅 요청한 거 외에도 저희 팀원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다.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발전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나한테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나한테 너가 보기에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은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먼저 팀원들한테 한 명 한 명 물어보고 상사한테는 주기적으로 아예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매번 피드백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바로바로 실행하고 피드백에 옮깁니다. 이거는 이 그림은 deliberate practice, 의도적인 연습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제가 알기로 유명한 어떤 골프 선수가 만든 어떠한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는 그냥 무식하게 연습을 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설정을 하고 본인의 수준을 알고 그걸 이제 음, 어떠한 코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계속 본인의 수준을 피드백하고 올리고 피드백하고 목표를 올리고 피드백하고 목표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연습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어떤 그러한 사고방식, 그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라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Deliberate Practice가 어떤 건지는 구글에 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네, 일을 할 때 사실 일을 한 지는 좀 됐었지만 부끄럽게도 용어적인 문제도 있었죠. 영어적인 문제도 있었고, 제가 그동안에 사실,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것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자존심 버리고 그냥 안 되면 그냥 질문하자. 그냥 물어보자 해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든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 질문. 그전에는 제 자신에 너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알아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절대 안 알아보죠. 좀 알아보다가도 뭔 말인지 모르면은 그냥 모르겠다고 그냥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때그때 붙잡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간에요. 심지어 저보다 늦게 들어온 친구, 저보다 늦게 들어온 주니어, graduate schem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 팀에 여러 가지 레벨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경력으로 들어왔는데 막 대학교 갓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자존심을 부리는 거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좀씩 이제, 훨씬 더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더라고요. 제가 올린 이 짤방은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질문이 부끄러운 행위가 되는 이유는 내가 질문을 한 게 정답이 아니면은 잘못된 질문이, 그러니까 심지어 질문에도 정답, 답이 제대로 된 질문과 제대로 되지 않은 질문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그림에 나와 있죠. 네, 손들고 질문하면 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러한 아세안 한국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의견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의견 충돌이라기보다는 사실 영어 문제가 사실 엄청 컸었어요. 앞에서 환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터뷰 때 영어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영어 문제가 좀 크게 다가와요. 한국 사람들이 저도 리스닝이랑 리딩은 괜찮거든요. 근데 스피킹에서 특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리스닝은 특히 1대1 리스닝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내던지는 상황은 리스닝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알아듣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회의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맥락인지 파악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음, 다른 친구가 약간 신경질적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내가 그 이전 큰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약간 이해 못하고 있으니까, 야, 너 그때 회의 안 들어갔냐? 너 왜 그거 이해를 못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이제 약간 내 속으로는 약간 부글부글 끓었죠. 야, 근데 영어 못한 게 내 잘못도 아니고, 그거 약간 못 알아들었던 건데, 근데 약간 감정을 약간 내려놓고, 미안한데 내가, 영어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미안하다. 근데 또 그렇게 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또 이해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근데 그 친구도 재밌는 게 그 친구도 원어민이 아니에요. 그 친구도 동유럽 출신이거든요.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그 친구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영어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그랬구나.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었는데, 딱 바로 이렇게 또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그런 식의,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떠한 충돌이 없을 수가 있는데, 충돌이, 그쵸. 충돌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에는 먼저 감정을 내려놓고, 불고 끓더라도 내려놓고, 내가 이러이러해 해가지고,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잘 도와줍니다. 네. 이미지 하나 없어요. 이미지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거 오은영 선생님이 빠따들고 있는 사진인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팀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저한테 주어진 일이 있고, 팀에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주어진 일은, 사실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팀 회의에서 이렇게 저한테 배정이 되거든요. 근데 팀에 필요한 일은 제가 먼저 나서가지고 제안하지 않으면 사실 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팀에 필요한 일을 먼저 찾아가지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팀에 필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데브옵스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한테 데브옵스 하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어, 근데 그러니까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데브옵스 개발자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 개발자, 약간 음, 프론트엔드가 아니라 저희 모바일 개발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데브옵스 같은 노래이 필요를 해요. CI/CD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쪽은 프린시퍼 엔지니어 혹은 시니어들이 전담을 해서 하지 그쪽 일이 뭔가 유지 보수가 필요를 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통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CI/CD 관련된 일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맡아가지고 하겠다라고 한 거죠. 왜냐면은 제가 또 그쪽에 관심이 있고 데브옵스 관련된 일도 관심이 있기도 하고 또 나의 일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더 큰 경력이 되기도 하고 더 재밌겠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일이니까 네, 많은 임팩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를 위한 일, 임팩트가 있는 일을 먼저 찾아서 제안을 했습니다. 네. 짤방에는 응원할게요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응원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임팩트가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네, 이렇게 노력을 한 결과, 다음 퍼포먼스 리뷰에서는 저희 테크리드, 저희 상사께서, 아, 다행히 이러한 저희 노력을 잘 알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좋아졌고 옳은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아가고 있다. 라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리뷰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떠한 굴곡을 겪어가지고 그 굴곡을 통해서 회사에서 지금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저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제의 땡땡땡 기억하시죠? 이 땡땡땡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땡땡땡. 땡땡땡. 능동성, 요구, 질문,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요청. 이게 모두 다 땡땡땡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에요. 능동성, 이니셔티브. 이니셔티브는 말은 진짜 많이 써요. 이니셔티브. 제가 처음에 팀장한테, 그리고 팀장 말고 또 그 밑에 있는 스쿼드 리더가 있거든요. 또 중간 관리자급인데, 그분한테 1대1 미팅을 요청을 하고 그것도 팀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 피드백을 받는 거를 그러니까 저의 성장을 위해서 피드백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팀장이 테크닉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제 Hey Liam, thank you for taking this initiative.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능동적으로 행동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동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기도 하고 롤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뭐 이니셜을 걸다 이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먼저 나서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를 능동성이라고 하고, 요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영국 문화, 서양권 문화에서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자세고요. 질문,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요청. 질문, 커뮤니케이션 뭐 말할 것도 없고, 피드백 요청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봐달라고 요청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위에 올린 사진 같은 경우는 리액티브와 프로액티브에 대한 자세인데요. 리액티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이제 수동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프로액티브는 네, 능동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로액티브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써요. 영국에서도 항상 we always have to be proactive라는 말을 항상 많이 합니다. 항상 프로액티브 해줘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프로액티브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일잘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별 보잘것없는 질문이어도 물어보는 게 이득입니다. 네, 별 보잘것없는 질문이어도 물어보는 게 이득이에요. 왜냐?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딴 질문을 물어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진짜 뭐 이딴 질문이라도 안 물어보는 것보다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나는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예요. 진짜요. 이거는 진짜 제 주변에서도 이샘플이 하나가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 그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부점장으로 승진을 하고 싶어가지고 점장한테 얘기를 했었대요. 나 부점장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작 그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부점장이 그 친구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부점장 진급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대요. 야, 나 부점장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나 안 내주고 제가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한 번만 요구했잖아. 쟤는 몇 번씩 와가지고 요구했어. 그러니까 여기는 간절한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간절해가지고 여러 번 요구하고 여러 번 말하면은 여기는 그게 돼요. 그런 사회예요. 상사가 있는 회의 시간에 일 많이 했다고 티를 잘 내야 해요. 티 잘 내는 거는 한국 분들 이거 진짜 못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티 잘 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티 잘 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요. 진짜입니다. 네. 주가에 있는 모습이 자주 볼수록 인정받은. 이거 같은 말이죠, 결국에는. 처음에 질문 기억하시죠? 거기서 네 번째 보기. 비록 상사 혹은 다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의견을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주관 있는 모습을 보이는 능력이죠.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일수록 영국에서는 능력 있다. 아, 이 친구 일 잘한다. 라는 이미지로 비춰집니다. 결국은 티 많이 내는 사람. 네. 이런 친구가, 이런 분들이 영국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 친구 사람이고, 이 사진 왜 올려냈냐면은, 실제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어느 정도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좀 이렇게 조금 어 좀 왔다 갔다 할 때 저보다 늦게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티내고 실제로 일도 잘했지만 이걸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렇게 픽 하고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진짜 이 로켓처럼 치고 올라가요. 그 친구 되게 지금 회사 평가 좋아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네, 넘어갈게요. 지금 시간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어가지고. 네. 근데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과연 한국에서 안 통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런 자세가 충분히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상사랑 1대1 하고 내가 열심히 잘한다는 모습 보여주고, 너무 눈치 보지 말고, 뒷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PR 열심히 하고, 누구한테나 다 자기 할 말 하고, 요구하고, 항상 당당하게 여유 있는 태도 가지고,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 이런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채팅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채팅이 진짜 많이 올라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하나의 액티비티,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핸드폰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할 거는 뭐냐면요. 아이고, 여러분이 할 거는요. 저한테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능동성, 요구, 질문, 커뮤니케이션, 피드백 요청.
요거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세요. 자, 제가 이거를 저한테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한국 분들은 진짜 뭐야, 어떤 컨퍼런스를 가도, 좀 하시는 분만 해요. 뭔 말이냐면은, 저가 한국에 있을 때도 진짜 컨퍼런스 진짜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 컨퍼런스를 가가지고 네트워크를 함으로써 진짜 얻는 이득이 저는 정말 많았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페스타.io에서 거기서 그 신청하셨죠? 그 사이트에서 이 애플 앱 신청하셨잖아요. 제가 그 페스타.io 사이트를 만드신 분이 학생일 때 그 컨퍼런스에서 한번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멋쟁이 사자처럼 또 중앙 운영진을 또 하셨었어가지고 그분 통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또 그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적도 있고요. 또, 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이런 경험 통해가지고 또 구글 다니시는 분한테 모의 인터뷰도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또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특히 개발자분들한테는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먼저 이렇게 다가가시라고 먼저 이렇게 저한테 이거 쉽게 먼저 이렇게 다가오시라고 한번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쭉 들어놨어요. 저한테 쉽게 다가오실 수 있게. 능동성, 인스타 팔로우, 영집보, 영디모 참여. 인스타는 뒤에 있는데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바로 마파를 할 거고요. 영집보, 영디모는 뭐냐면은 영국에서 취업 보급기 모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이제 뒤에 있고요. 영국 디자이너 모임도 있어요. 그리고 요구 인스타 DM으로 선물 보내주세요. 10만 원 보내주세요. 이거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저랑 얼마나 라포를 쌓았냐, 어떻게 저랑 관계를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진 거죠. 항상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래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서 사실 뭐 선물 10만 원이 뭐예요? 그거는 뭐 사실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관계를 나가냐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요구를 저한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쵸?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영국 남자는 진짜 잘생겼나요? 영국 음식 진짜 맛없어요. 어, 이거는 질문하시면 대답해드립니다. 영국 남자 진짜 잘생겼나요? 살짝만 알려드리면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영국에 오셨었는데, 리처드 기어 닮으신 남자 봤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연예인도 예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지구는 평평한지에 토론해봐요. 근데 이거 약간 재밌게 넣어놓긴 했었는데, 진짜로 지구 평평설을 만약에 믿으시는 분이 있다면은, 저랑 토론을 신청하신다면 저는 아주 즐겁게 토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링크드인 있으시면은 저한테 신청을 해주세요. 저 뒤에 링크드인 있거든요. 그리고 링크드인 피드백도 드리겠습니다. 직장 생활, 대학생. 어떻게 또 질문이 또,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 대학 생활, 연애 생활까지, 피드백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잘 들어드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 생각을 하세요. 하나만 하세요. 여러 개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하시고.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앞서 세션이 조금 밀려가지고,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잡아먹기는 했는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개인 프로필 링크에 여기에 제 링크드인이랑 제 여러 가지 그 프로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링크드인을 원하시면은 개인 프로필 링크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인스타는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리고 채팅
네, 그 산님이 질문해 주신 거 요거는 답해 드릴게요. 해당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재취업을 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없으니 해당 국가에서 추방당할 수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국 취업 시 이런 각오를 미리 해두는 게 좋을지 아니면 카더라일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해고, 해고가 사실 잘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랑 달라요, 분위기가. 미국은,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유연하다는 게 장점으로는 하루 만에 잘리고 대신에 그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롤들이 굉장히 빠르게 열리는데 한 번에 잘리고 한 번에 슉 열리는데 여기는 잘 안 잘려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좀 고용이 좀 잘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미국이랑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뭐 각오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안 잘려가지고요. 그래서 대신에 잘 안 열려요. 제가 지금 구글을 못 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지금 미국은 많이 열렸거든요. 근데 구글 런던은 안 열려요, 아직도. 그래서 못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안 잘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국은. 어, 네. 그리고 워킹 비자로 영국도 같은 케이스. 꼰대 천국 한국에 슬슬 적응돼서 무서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꼰대 천국이라고 말하셨는데 어디에나 장점만 있는 곳은 없고 단점만 있는 곳은 없어요. 한국도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좋습니다.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도 좋은 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기가 영국이 문화가 좀 자유롭고 자유로운 대신에 일이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다들 일을 안 하니까 그것도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하루 걸리는 다 바로 되는 거다? 여기는 하루가 걸려요. 우리나라에서 하루 걸리는 거다? 여기 일주일 걸려요. 여기서 3일 걸리는 거다? 여기서는 2주 걸리고요. 한국에서 일주일 한 달 걸리는 거다? 그럼 여기는 3달, 4달? 한국에서 2달 걸리는 거다? 여기는 평생 안 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헐겁다 그래야 되나? 일들을 굉장히 안 해요. 안 하는 분위기라서 좀 사회적인 서비스나 이런 그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좀, 한국 분들이 오면 처음에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불만이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만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인종차별 문제? 그러니까 런던이 그런 건 많이 없어요. 런던이 그런 건 많이 없는데 유럽이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좀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죠. 그 치안도 한국에 비하면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얼마 전에 저 소매치기 당했어요. 저 지가 없어졌습니다. 퍼포먼스 리뷰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퍼포먼스 리뷰는 저희 회사는 한국이랑 그냥 거의 비슷해요. 거의 뭐 팀장이 평가합니다. 아, 그리고 다운 평가가 있기는 한데, 팀원 평가도 있긴 한데, 팀원 평가는 별로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냥 팀장이 평가하는 거에 약간 조금 플러스, 약간 좀 참고하는 정도? 그냥 팀장이 평가하는, 그러니까 팀장이 아니라 저를 바로 평가하는 사람은 라인 매니저라고 하거든요. 라인 매니저가 큰 100%죠. 그분의 평가하는 게 100%고 다른 거는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네. 정치력, 야근 능력, 눈치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덜어졌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한국적인 그런 정치 문화는 많이 없죠. 근데 사람 사는 데도 보니까 아예 없지는 않죠.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데. 근데, 좀 끼리끼리 좀 라인 타는 문화 이런 건 확실히 없어요. 네. 덜 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없진 않고 덜 해요. 능동적인 피드백 경험을 쌓고자 한국 회사는 상대적 간직되었어요. 여기는 관련된 한국 회사는 이제 만주는 몇천 기술 중에 보이는데요. 어, 제가 그 김호디님이 말씀해주신 거
네, 한국 회사를 다니지만 알려주신 문화처럼 일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알기로 FF도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한국 회사라고 딱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부 대기업입니다. 네, 한국 회사 그런 게 아니라 일부 대기업입니다. FF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알기로. 네, 그 질문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이게 됐네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빨리 제가 끝내고 다음에 저희 고다운님